사람 때문에 마음이 복잡한 날 혼자 참느라 애쓰셨죠? 오늘도 그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사이 라디오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참 마음이 묵직해지면서도 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 자식 집 마련해주거나 사업 돕는다고 평생 뼈 빠지게 모은 큰 돈을 덜컥 건네주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주고 나서 현실의 일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들여다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돈을 주기 전에는 내 몸 아프면 바로바로 병원 예약부터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검사비부터 속으로 계산을 하십니다. 아이고, 그러니까요. 냉장고가 고장나도 덜컥 바꾸지를 못하고 그냥 몇 달을 버티시고요. 친구들이 막 여행 가자 하고 제안해도 겉으로는 나는 집이 제일 좋다 이렇게 거절하시지만 속으로는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돈을 줄 때는 분명히 자식을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 손이 빈손이 되고 나니까 상황이 역전됩니다. 자식이 바빠서 병원에 같이 가주지 못할 때 엄청 서운해하시고 오히려 자식의 도움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어버리거든요. 맞아요. 자식을 도와준 부모는 왜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복잡한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식을 비난하자는 게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참았던 것들, 그 심리를 좀 들여다보자는 거죠.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경기도에 사시는 67살 정 여사님 사연입니다. 아, 네.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네요. 이분이 남편분과 사별하시고 작은 아파트에서 친구분들하고 점심도 드시고 아주 소박하고 평온하게 잘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전세금 문제로 너무 힘들어하면서 찾아온 겁니다. 아이고, 자식이 돈 문제로 힘들어하면 부모 마음이 진짜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엄마가 지금 사는 집을 정리하고 우리 집 근처 작은 곳으로 오면 안 돼? 나중에는 우리가 엄마를 모셔야 하잖아. 가까이 사는 게 서로 편하지. 어머, 겉으로만 들으면 되게 합리적이고 효도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그러니까요. 정 여사님도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덜컥 아파트를 팔아서 아들 전세금에 보태주고 본인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저렴한 3층 빌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노년에 엘리베이터 없는 3층이요? 그 관절에 너무 안 좋으실 텐데. 바로 그겁니다. 무릎이 나빠지면서 외출이 완전히 단절돼 버렸어요. 병원에 가려면 아들 차를 타야 하는데 아들은 또 육아하고 직장 생활 하느라 바빠서 동행조차 힘들어지고요. 결국 완벽하게 집에 갇혀버리신 겁니다. 세상에. 돈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아니 그럼 아들이 나쁜 사람이라서 엄마를 이렇게 방치한 걸까요? 반대로 부모가 내 집을 지키겠다고 아들 부탁을 거절하는 건 막 너무 이기적인 행동 아닐까요? 아들이 절대 악인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들한테도 감당해야 할 대출이 있고 애도 키워야 하고 직장이라는 버거운 현실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바로 비행기 산소 마스크 비유입니다. 아, 그 비행기 흔들릴 때 어른이 먼저 마스크 쓰고 아이 씌워주라는 그거요. 네, 정확합니다. 비행기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어른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아이를 도와야 하죠. 가족의 경제 상황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주거비와 의료비를 먼저 든든하게 확보하고 있어야 자식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부모가 빈손이 돼버리면 결국 그 바쁜 자식이 부모의 기본 생활까지 다 책임져야 하는 아주 무거운 구조가 되어버린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덜컥 부동산을 처분해서 도와주면 안 됩니다. 집은 한번 팔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도와주고 싶지만 우리 노후까지 흔들면서 줄 수는 없구나. 생활비와 병원비를 먼저 계산한 뒤에 가능한 범위를 말해줄게. 와, 도와주고 싶지만 우리 노후까지 흔들면서 줄 수는 없구나. 이 말이 진짜 명언이네요. 그런데요, 집을 내어주는 것도 큰 문제지만 만약에 자식이 당장 사업이 망하게 생겼다면서 매달 돈을 좀 보태달라고 부탁하면 어떨까요? 과연 돈이 자식의 그 위기를 진짜 해결해 줄까요? 그게 또 아주 무서운 함정입니다. 두 번째 사연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택시 운전을 은퇴하신 71살 김 선생님 이야기인데요. 네, 평생 운전대 잡으시다가 이제 좀 쉬실 나이시네요. 맞아요. 아내분은 정말 검소하게 노후를 즐기실 계획이었는데
딸의 식당이 어려워진 겁니다. 딸이 찾아와서 애원을 해요. 아빠,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정말 일어설 수 있어. 아이고, 그 이번 한 번만 이 말이 참 부모 마음을 무너뜨리게잖아요. 그렇죠. 아내분은 만류하셨어요. 우리도 이제 조금 쉬면서 살면 안 될까? 하셨지만 김 선생님은 애가 죽겠다는데 부모가 어떻게 보고만 있어 하시면서 식당 임대료며 직원 월급을 계속 대주신 거예요. 세상에, 은퇴하신 분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다 대주셨대요. 결국 돈이 모자라니까 새벽에 아파트 경비를 다시 나가셨어요. 무리하시다가 결국 어지럼증으로 쓰러지셨고요. 그제야 딸은 펑펑 울면서 가게를 접었습니다. 아이고, 딸도 참 속이 상했겠네요. 딸이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가 더는 안 된다고 했으면 나도 일찍 접었을 텐데 아빠가 다 해결해 주니까 어떻게든 될 줄 알았어. 와, 그 말이 진짜 뼈를 때리네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처음에 한 번 돕기 시작했으니까 중간에 끊어내기가 엄청 힘드셨겠죠.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피땀 흘려 돈을 주는데 상황은 왜 자꾸 더 나빠지는 걸까요? 여기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 효과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 버스 기다릴 때 한 30분 기다린 게 너무 아까워서 택시 못 타고 계속 기다리잖아요. 아, 맞아요. 이미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발을 못 대는 거요. 네, 사업 자금도 똑같습니다. 이미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부모도 자식도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부모의 그 무조건적인 지원이 자식이 실패를 빨리 인정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뺏어버린 셈이죠. 아, 돕는다고 돈을 준 게 오히려 딸이 빨리 포기하고 일어설 타이밍을 막아버렸군요. 그런데 속으로는 어차피 내가 죽으면 다 자식 돈인데 그냥 미리 주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잖아요. 그게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요즘 수명이 얼마나 길어졌습니까? 100세 시대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부모님이 언제 아플지,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맞아요. 병원비가 얼마나 들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큰 돈을 부탁받은 날에는 절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해보고 이야기할게 하면서 무조건 시간을 버셔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 절대로 배우자 몰래 자식한테 돈을 주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부부가 같이 지켜야 할 노후 자산이니까요. 자, 큰 사업 자금이나 집 문제는 그렇다 치고요. 적은 돈은 어떨까요? 막 생활비나 밀린 카드값 같은 걸 자꾸 갚아주다 보면 이상하게 돈을 듬뿍 주고도 자식하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건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게 바로 63살 박 여사님 모녀의 이야기입니다. 35살 된 직장인 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꾸 쇼핑을 해서 카드값을 못 막는 거예요. 직장인인데도 엄마가 카드값을 대신 내주시나요? 네, 여러 번 갚아주셨어요. 그런데 엄마도 속이 상하니까 돈을 주면서 잔소리를 하시는 거죠. 네가 평소에 이렇게 생각 없이 사니까 돈이 없는 거야 하면서요. 부모 입장에선 피 같은 돈을 내주는데 당연히 쓴소리가 나오죠. 그런데 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엄마는 도와주고 나면 꼭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어 이러면서 엄청 상처를 받고 화를 내는 거예요. 결국 둘이 서로 얼굴도 보기 싫을 만큼 미워하게 됐죠. 아니, 빚을 갚아줬는데 왜 화를 내요? 잔소리 좀 했다고 그렇게 섭섭해하는 자식의 마음,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대시와 라이언이라는 심리학자의 자기 결정성 이론을 좀 봐야 합니다. 사람한테는 자율성, 유능감,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아, 내가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는 부모는 무의식적으로 돈을 무기 삼아 자식을 통제하려고 해요. 반대로 자식은 돈을 받아서 고맙기는 한데 내가 내 앞가림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를 내지만 속으로는 무능한 자신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방어적으로 날이 서는 거군요. 돈이 오가면서 자율성도 뺏기고 관계도 망가지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우리가 노후에 가진 돈이라는 게 단순한 재산이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병원 가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부모 자신의 자율성이고 선택권입니다. 이걸 잃으면 부모도 불행해지죠. 그럼 박 여사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박 여사님이 아주 현명한 결단을 내리셨어요.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카드 대금은 안 갚아주겠다. 대신에 네가 재무 상담을 받는 비용만 대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와, 딸이 처음엔 엄청 반발했겠는데요? 처음엔 난리가 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딸이 전문가 상담을 받고 스스로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어요. 현금을 그냥 쥐어주는 대신에 원인을 찾게 도와준 거죠. 나중에는 모녀 관계도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야, 진짜 지혜로운 방법이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 말을 꼭 써보세요. 이번 달 돈을 막아주는 것만으로는 같은 일이 또 반복될 것 같아. 당장 현금을 주기보다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자. 이렇게요. 아주 훌륭한 대화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돈 이야기만 했잖아요. 나이 든 부모가 자식한테 가장 많이 내어주는 것 중에 돈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시간과 체력이죠. 아, 맞아요. 황원유가 손주 돌봄 문제군요. 네, 66살 부부의 사연인데요. 맞벌이하는 딸을 위해서 매일 손주를 돌봐주셨어요. 딸이 미안해서 용돈을 챙겨드리려고 해도 손주 봐주면서 무슨 돈을 받니 하시면서 거절하셨죠. 아이고, 핏줄이니까 당연히 사랑으로 다 품어주고 싶으셨겠네요. 그런데 하루 일과가 온전히 손주한테 맞춰지다 보니까 부부가 은퇴하고 가려던 여행 약속, 아침 운동, 이런 은퇴 생활이 모조리 사라져버린 겁니다. 내 삶이 완전히 지워져 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 할머니가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알아누우셨어요. 딸은 급하게 돌봄 이모님 구하느라 직장에서 쩔쩔매고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후회를 하십니다. 사랑하니까 다 해주겠다고 한 게 오히려 오래 도와주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아, 진짜 가슴이 아프네요.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계속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 마음은 너무 이해가 되는데 왜 내 체력과 시간이 소중한 노후 자산이라는 걸 꼭 이렇게 아프고 나서야 깨닫게 될까요?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 말하길 노년기에는 다음 세대를 돌보려는 마음, 즉 생성감이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자식을 돕고 싶은 건 건강한 욕구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친구를 만나는 나, 새로운 걸 배우는 나를 다 지워버리고 오직 누구의 부모, 누구의 할머니로만 살면 결국 훗날 지독한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군요. 네. 여기서 고대 철학자 에픽테터스의 지혜를 빌려올 수 있어요. 스토어 철학에서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하거든요. 내가 손주를 돌보면서 체력을 갈아 넣었다고 해서 훗날 자식이 나한테 엄청 감사하고 효도할 거라는 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영역입니다. 아, 통제할 수 없는 미래의 효도를 기대하면서 내 모든 걸 희생하면 안 된다는 거군요. 대신에 내 건강을 지키고 내가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조절하는 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애초에 무리하지 않아야 사랑하는 자식과 손주를 더 오래 도울 수 있습니다. 무조건 다 해주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한계를 명확히 정하셔야 해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매정하게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손주를 보는 것은 우리도 참 기쁘지만 매일 돌보는 건 우리 체력으로 너무 어렵다. 대신 일주일에 이틀은 정말 기쁘게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한계를 딱 설정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야, 일주일에 이틀은 기쁘게 도와줄 수 있다. 정말 부드러우면서도 확실한 기준이네요. 오늘 참 여러 사연을 나눴는데 결국 자식의 삶 못지않게 부모의 삶도 철저히 지켜내야 한다는 게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참 감동적인 사연 하나를 짧게 전해드릴게요. 어느 날 어머니가 다 큰 딸한테 작은 상자를 하나 쓱 건네시더래요. 뭐 통장이나 금부치 같은 거 아니에요? 딸도 그런 줄 알았대요. 그런데 열어보니까 어머니가 오랫동안 미뤄두셨던 버킷리스트 수첩이 들어있던 겁니다. 수영 배우기, 기차 여행 가기, 밝은 원피스 입어보기, 미뤄둔 치아 치료하기. 아이고, 수첩에 적어만 두시고 하나도 못 하신 거네요. 딸이 속상해서 물었어요. 엄마, 이거 왜 하나도 안 했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다음에 하려고 했지.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의 다음 일이 내 오늘보다 먼저 오더라. 아, 다른 사람의 다음 일. 그게 결국 자식들의 학비, 결혼, 손주, 육아였겠죠. 내 오늘은 항상 뒷전이었던 거고요. 네, 그 말을 들은 딸이 재산이나 도움을 바라던 마음을 싹 거두고 엄마 손을 꼭 잡으면서 엄마 수첩에 있는 첫 번째 항목부터 당장 나랑 같이 하자고 했답니다.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절대 여러분을 탓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닙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참아오신 그 숭고한 마음, 저희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럼요. 하지만 부모가 자신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요소들이 있습니다. 평생 마음 편히 살 내 집, 매달 쓸 기본 생활비, 비상자금, 건강, 그리고 나만의 즐거움. 이 5가지는 자식을 돕기 전에 먼저 내 몫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식의 미래만 미래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남은 오늘도 너무나 소중한 미래예요. 자식을 깊이 사랑하시되 내 삶까지 없애지는 마세요. 내가 나를 지키고 건강하게 서 있는 것이야말로 훗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네, 내 몫을 남기는 건 절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나에게도 아직 멋지게 살아가야 할 인생이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해방감과 안도감을 느끼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따뜻하고 현실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딱 떠오르는 주변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께 이 방송을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함께 나누면 마음의 짐이 훨씬 가벼워지실 겁니다. 네, 여러분의 단단하고 행복한 오늘을 응원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사이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